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고마웠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며 그리고 내년엔 더욱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부모에게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들어볼까요? 나한테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엄마 아빠는 멋진 사람이에요. 아빠는 나한테 밥을 많이 줘요. 아빠는 뭔가 태워주는 사람. 아빠는 나를 친절하게 봐주는 사람. 엄마는 우리를 잘 돌봐주는 사람. 아빠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엄마는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아이란 현재로선 저에게 전부죠. 저에게 승환이는 승환이를 통해 저를 볼 수 있는 거울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모습을 승환이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40인데 지금까지도 몰랐던 저의 단점, 장점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단점들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지민이란 인생의 전부죠. 아이와 함께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함께 추억해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너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 언제 가장 행복했고 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해보세요. 12월의 단 하루라도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대화들을 나눠본다면 좀 더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정보 방송 한행교가 모든 가정의 대화가 가득해지길 응원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일본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말 못하는 신생아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불편함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신생아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신생아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기와 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극복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신생아 스트레스는 아이의 울음, 짜증, 소리 지르기, 불편한 표정 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파랗게 질린다거나 뻘겋하거나 하는 얼굴색으로도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먹고 자고 싸는 것이 불규칙하다거나 아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기와 부모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려면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아기 돌보느라 몸도 지쳐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요. 이럴 땐 하루 5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집 주위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기가 웬만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게 회복 탄성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해하고 부모의 넉넉한 태도는 아기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므로 아기는 좀 울어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육아하면 아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참을성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선 육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기 때문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육아의 짐을 덜어주는 순한 기질의 아이이길 바랄 것입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는 자기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거의 없고 부모를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하는 데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보단 신경이 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키우기 수월한 아이의 이 순한 기질이 과연 순한 아이의 입장에서도 좋게만 작용하는 걸까요? 이번 달 우리 가족 소곤소곤에서는 순한 아이 자극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진행을 맡은 곽유정이고요. 제 옆에는 천 원장님, 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사고력 프로그램 브레인스쿨 마포센터 원장 천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어 플라톤 광명지점 최현석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 원장님과 최 팀장님의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기질이 순한 순둥이 쪽인가요? 아, 그럴 리가요. 저희 자녀는 그 순한 처음에 네네. 순둥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네네. 예, 욕심이 마구마구 이렇게 큰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그래도 아직은 순한 기질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연우, 연하가 둘 다 네.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너무 기질이 다르고 서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엄마도 힘들지만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연우, 연하를 돌봐주신 할머니가 네. 정말 많이 힘드신 아, 네, 그런 그러시구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순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 훨씬 수월한 편이잖아요. 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까다로운 아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받는 어찌 보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부모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똑같은 양육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순한 아이들은 신경을 좀 덜 쓰는 네. 일명 방임 상태 이런 거에 놓이곤 하는데요. 네. 오히려 아이가 순한 기질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적절한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순한 아이일수록 세심한 보살핌과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단지 순하다는 이유로 쟤는 혼자 놀아도 잘 놀아, 혼자 둬도 그래서 아이를 혼자 놀게 한 건 아닌지 또 까다로운 기질의 형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순한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뭔지 나는 이런 게 불만이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이가 제대로 변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욕구 불만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너무 순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어려워한다면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부모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걸 잘 알고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순한 아이일수록 섬세하게 양육을 해줘야겠구나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순한 아이 자극 솔루션. 4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어떻게 순한 기질의 아이를 자극해주고 반응해주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제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뭐를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 떼를 쓰지도 않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서일까요? 항상 주눅 들어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또래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는 말을 자주 하며 떼를 쓰는 것에 비해 내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욕구가 전혀 없는 아이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거절되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 자체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구를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므로 부모는 가급적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줄이고 아이가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에게 욕구가 너무 없다면 반대로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아이랑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우리 한솔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한솔이가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세요. 만약 아이가 선물을 고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엄마가 길을 놔주는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한솔아? 자동차가 좋니? 공룡이 좋니? 아니면 큰 걸 살까? 아니면 작은 걸 살까?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 노란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두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차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만의 욕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제 아이는 생후 19개월이 되었는데요. 뭘 물어봐도 좋다, 싫다 이런 게 없어 아이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답니다. 많이 웃지도 않고 겁도 많아요. 이웃집 아이들은 어울려 놀며 놀이터를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기만 하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9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일깨워주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첫 번째 상황에서 천 원장님이 제시해주신 솔루션처럼 이 경우에도 장난감을 고르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쭉 둘러보게 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하나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선택한 물건에 더 애착을 갖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뭘 골라야 할지, 어떤 자동차가 좋을지 모르는 눈치라면 엄마가 고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더라도 직접 차 뚜껑도 열어보고 바퀴도 돌려보고 자동차의 밑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뒤에는 뭐가 달렸는지 등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은 아이가 직접 해보면서 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그림도 그려보고 더 나아가서 자전거, 오토바이, 비행기 등의 순서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될 텐데요. 활달한 성격의 부모라면 내성적인 아이가 답답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성격의 아이일수록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에게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이가 타고난 성격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자극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모가 곁에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아이는 부모가 갖지 않은 아이만의 특성에 부모의 장점을 더해서 더욱 훌륭하고 개성 있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인데요. 제 아이는 4살인데요. 친구에게 맞아도 가만히 있기만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가 착해서라고 말하겠지만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친구에게 맞아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너무 순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아, 네. 이럴 땐 정말 너무 속상하죠. 맞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저도 엄마지만 정말. 어렸을 때, 연우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네. 친구가 때렸는데 네. 그게 이제 속상한가 봐. 근데 엄마 때리면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지 때리면 나쁜 사람이지 같이 때리면 안 되라고 얘기해주는데 이 속마음은 진짜 너도 한 대 때려 얘기해주고 싶은 네. 모든 어머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순하기만 하더라도요. 크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머님들한테. 아이를 지켜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씩 훈련을 시켜주시면 돼요. 우선 때리는 아이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를 강하게 키우겠다고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거죠. 지가 다 알아서 이겨내는 거지. 이러면 사실 아이들은 아직 방어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때리면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필요도 있는데요. 상대 아이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에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도 때릴 줄 알아. 때리면 아프니까 안 때리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네. 쳐다보면서
제가 많이 써먹었던 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 연우야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키고 할 수 있게 때리는 아이한테 맞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때리는 아이도 맞으면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 행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또 기질상으로 순한 아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유순한 행동이 학습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순하다면 혹시 부모가 지나치게 양보를 하라고 가르친 건 아닌지도 살펴보시고요. 동생에게 맞아도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해 항상 양보에 길들여진 아이인 경우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매번 밀리기만 한다면 적어도 자기 몫은 챙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가령 어린이집에서 먹으라고 싸준 간식을 자기는 못 먹고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면 엄마가 한 소리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한 소리 먹을 것은 이만큼 떼어놓고 나머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라고 얘기해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4번째 상황입니다. 지금껏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키웠을 정도로 제 아이는 정말 순하답니다. 자기 것도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요. 혹시 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부모의 통제 욕구가 강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의견은 무시한 채 순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아이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는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대단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우울한 감정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착한 아이라고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면이야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부담을 느끼고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면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주로 엄격한 집안 교육 환경과 분위기에서 자라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갈등 상황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분명하게 하기 싫은 건 싫다고 화가 날 땐 화났다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아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왜 그랬어? 라는 말 대신 무엇 때문에 그랬니? 하고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순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4가지 상황별 자극 솔루션 알아봤고요. 지난달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곤 하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7살 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아는 거가 생각이 안 날 때 자신감이 없어져요.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엄마한테 혼났을 때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떤 다른 애랑 하게 되는데 서브를 너무 잘해서 너무 높이 멀리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어머, 너무 귀엽네요. 네, 정말 귀엽죠? 너무 목소리 너무 예뻐요. 네. 7살 아이답게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감이 네.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주변이 시끄러워서 녹음이 제대로 이제 안 되어가지고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아주 깜깜할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 친구의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잘하는 아이랑 하게 됐는데 나는 어려워서 잘 못하는데 그 친구가 서브를 너무 잘하는 걸 봤을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친구들이 놀리거나 아니면 또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이야기나 아니면 상관없다고 무시할 때 자신감. 저는요 발표할 때 친구가 놀릴 때요.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운 거 엄마가 말하라고 할 때 또 한자 다 할 때 시험 칠 때 친구들이 막
자기들끼리서 뭐 한다고 안 알려줄 때. 시험 치기 전에. 엄마가 맨날 시험 공부하라고. 역시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발표할 때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이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대답했네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또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안 알려줄 때 이처럼 초등학생들은 친구 관계로부터 자신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참 제가 엄마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지 네. 초등학생을 둔 엄마로서 네. 영어 단어 외운 거 말해봐! 막 이럴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말한 친구하고 엄마가 맨날 시험 공부하라고 해서 부담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했던 친구의 의견이 되게 와닿네요. 네. 어머님들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저부터도 너무 공부 하시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인이 유재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우선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본인의 생각을 먼저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아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이해하려고 해요. 저는 아이의 시선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서인이랑 유재가 자신감 있게 자랄 거라 생각해요. 서인아, 유재야, 엄마가 더 많이 노력할게. 고맙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승환이 엄마 기은주입니다. 저는 승환이가 뭘 하고자 할 때 못하게 막지 않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칭찬을 많이 해서 의욕을 북돋아주는 편이고, 우리 승환이가 호기심이 정말 많은데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가 좀 제가 힘들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러면 승환이가 앞으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어린이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환아, 엄마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 승환이 너무너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 엄마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그런 것들을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민이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이 옆에서 친구처럼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민이가 지금 현재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거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민아, 화이팅! 열심히 하자. 사랑해. 와, 역시 우리 한은교를 청취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역시 잘 양육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이의 개성도 존중해주시고, 네. 먼저 표현하라고 해주시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질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겐 자신감이 필요하죠. 네. 특히 오늘의 주제처럼 수능 아이들에겐 더더욱 필요한 이 자신감.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5가지 방법 알아볼까요? 하나, 자기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아이가 울고 떼를 쓰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면 부모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서 불안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도록 연습하기. 아이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조금 답답하고 오래 걸려도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아이의 자신감이 쑥쑥 올라갈 테니까요. 셋, 아이의 공포심 자극하지 않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주눅 들고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넷.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순한 아이는 자기가 실수했을 때 겁을 먹게 되는데요. 이때 실수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것 알려주세요. 5. 지나친 완벽 강요하지 않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실망할까봐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지나친 완벽을 강요하진 마세요.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배웠는데요. 아이가 순하다고 혼자 놀게 하거나 약간의 자극만 준다면 이는 아이의 뇌 발달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순한 기질의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 비해 눈에 두드러지는 의사표현이 적으므로 부모는 순한 아이가 보이는 작은 행동, 요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은 실천이겠죠. 굳이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수시로 눈을 맞추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잘 놀더라도 발달을 돕는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주는 일,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작은 결정을 할 때조차 부모 혹은 친구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우리 순둥이들을 위해서 아이의 뜻을 물어보고 아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죠?